안녕하십니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발표 후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본 발표는 미래에 대한 예측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측 정보는 이미 알려진 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위험과 불명확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실제 결과와 본 자료에 기재되거나 암시된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현재의 시장 상황과 당사의 경영 방향 등을 고려한 것으로 시장 환경 변화와 전략 수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2025년 연간 실적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IR 담당 한상윤 전무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2025년 4분기 및 연간 실적과 2026년 사업부문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에서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은 연간 매출액 26조 6,0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조 3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4분기 연결 매출액은 8조 3,26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52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 연간으로 당사 지상방산 부문과 항공우주 부문의 실적 성장, 그리고 하나오션의 실적 편입 효과에 따라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부문별 실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세전이익은 6,024억 원, 순이익은 9,337억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무 현황입니다. 자산은 53조 246억 원, 8,246억 원, 부채는 37조 975억 원이며 순차입금 비율은 27%입니다. 지금부터 부문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지상방산 부문 실적입니다. 4분기 매출은 3조 92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하였습니다. 국내 매출은 1조 4,63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고 해외 매출은 1조 6,28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6,1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하였습니다. 국내 매출의 경우 사업 물량 일부가 3분기에 조기 납품된 영향이 있었고 해외 매출 또한 4분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던 과거 사업 연도와는 달리 물량 인도 일정이 연간으로 고르게 분포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4분기 폴란드해양 물량은 K9 26문 및 천무 발사대 30대가 매출 인식되었습니다. 이로써 K9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한 지 3년 만에 K9 212문 전량 인도를 완료하였고 2차 실행 계약 물량 6문 또한 인도되며 당사의 납기 우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한편 K9 1차 실행 계약의 주 장비 납품은 완료되었지만 부수 품목 납품, 후속 지원 등은 2028년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익의 경우 국내 매출 비중의 소폭 증가와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낮은 국내 사업 물량이 일부 반영된 영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회성 비용으로 사업 관련 충당 비용 약 550억 원과 하반기로 이연된 비용 약 400억 원 등 총 950억 원을 인식하였습니다. 이연 비용은 지난 분기 실적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판매비 등 집행 시기가 하반기로 이연된 비용 중 3분기 반영분 3분의 1을 제외한 잔여분 3분의 2를 반영한 것입니다. 26년 폴란드해양 물량의 경우 언론 및 각종 채널을 통해 알려진 계약 기간과 잔여 물량 등을 고려할 시 K9은 30문 이상, 천무 발사대는 40대 이상 인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폴란드해양 주장비가 감소하지만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천무 유도 미사일 등 부수 품목의 물량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호주 K9 계약의 공급 또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집트 K9의 경우 총 양산 물량의
약 40에서 50% 수준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지상방산 부문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견조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12페이지 지상방산 부문 수주입니다. 25년 말 기준 지상방산 부문 수주 잔고는 24년 말 대비 증가한 약 37조 2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당사는 인도 K9 자주포, 폴란드 크라브 자주포의 차체 구성품, 중동 지역 유도 무기류, 노르웨이 K9 자주포, 스웨덴 155mm 모듈형 추진장약 MCS, 이라크 MSM 사업 발사대 및 구성품 양산 등 다수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도 약 7천억 원 규모의 국내 LSAM 발사대 및 ABM 양산 계약, 약 2,200억 원 규모의 국내 천검 2차 양산 계약, 약 4,400억 원 규모의 에스토니아 천무 다연장 로켓 수출 계약, 약 5조 6천억 원 규모의 폴란드 천무 3차 실행 계약 등을 체결하였으며 모두 2025년 수주 잔고에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폴란드 천무 3차 실행 계약은 세계 각국의 방산 블록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현지 합작 법인 설립이라는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거둔 성과입니다. 폴란드 최대 민간 방산업체 WB그룹의 자회사인 WB 일렉트로닉스와 지난해 10월 설립한 한화 WB 어드밴스 시스템을 통해 3차 실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구축될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천무 유도 미사일이 생산되어 폴란드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또한 노르웨이 장거리 정밀 화력 체계 Long Range Precision Fire System LRPFS 도입 사업에서 당사의 천무 다연장 로켓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지난 1월 말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26년 1분기 수주 잔고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천무 다연장 로켓은 중동 지역과 폴란드에 이어 에스토니아와 노르웨이 등으로 수출 지역이 확대되었으며 당사는 천무를 K9 자주포에 이은 차세대 글로벌 베스트셀러 무기체계로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다각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글로벌 주요 지역의 다양한 사업계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의 여러 매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존 고객을 중심으로 무기체계 교류 확대와 추가 공급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 지원이 더해짐에 따라 올해에도 신규 수주 확대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항공 부문 실적입니다. 4분기 매출은 7,29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하였습니다. 군수 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실적 성장을 견인하였고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생산성 개선 노력 또한 수익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따라서 GTF RSP 영업손실과 연말 성과급 지급 등 일회성 비용에도 불구하고 흑자 전환을 기록하였습니다. GTF RSP 관련 25년 4분기 영업손실은 223억 원입니다. 4분기 GTF 엔진 판매 대수는 311대로 25년 연간 판매 대수는 1045대이며 23년 863대, 24년 990대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GTF 엔진이 출시된 이래 처음으로 연간 판매 대수 1000대 이상을 기록, 항공기 엔진 시장 점유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엔진 정비 수요 활성화가 본격화되는 애프터마켓 시기에 실적 성장을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인도 대수 관련하여 보잉과 에어버스는 25년 연간 총 1392대를 인도하였고 23년 1263대, 24년 1114대 대비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보잉사는 연간 600대를 인도하며 2018년 이후 7년 만에 최대 인도 실적을 기록하는 등 항공업황은 여객 수요 증가와 항공기 노후에 따른 발주 확대가 이어지며 우호적인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항공 부문은 KF-21 양산의 본격화 및 항공업황 회복세에 따른 물량 증가로 실적 성장이 기대되지만 GTF 엔진 인도 증가 전망에 따른 RSP 영업 손실의 증가 가능성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주사업 관련하여 당사는 지난해 12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달 착륙선 추진 시스템 구성품 개발 및 조립 시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정부 달 탐사 계획의 일환으로 당사는 2032년 차세대 발사체를 통해 발사 예정인 달 착륙선에 탑재되는 착륙용 엔진과 4세 제어 추력기의 제작 및 시험과 추진 시스템 전체 조립 및 시험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30년간 축적한 우주비행체 추진 시스템의 개발 경험을 통해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달 탐사 능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5차 발사는 금년 3분기에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발사체 조립이 진행 중입니다. 금년 2분기에 개최 예정인 발사관리위원회에서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발사체, 위성, 발사장 등의 준비 상태, 기상 및 우주물체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발사일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한화 시스템 실적입니다. 4분기 매출은 1조 3,98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9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하였습니다. 한화 시스템의 보다 상세한 실적 및 전망, 사업 진행 현황 등은 지난 2월 6일 진행된 한화 시스템의 실적 발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한화 오션 실적입니다. 4분기 매출액은 3조 2,278억 원, 영업이익은 1,890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화오션의 보다 상세한 실적 및 전망, 사업 진행 현황 등은 지난 2월 4일 진행된 한화오션의 실적 발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사업분별 실적 중 기타에 포함되어 있는 세트랙 I 실적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분기 매출은 7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수주 잔고에 기반한 주요 사업이 본격적으로 수행되면서 매출 및 이익이 증가했고 운영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도 크게 개선되며 세트랙 I는 2021년 이후 4년 만에 연간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문 기회 한 번당 질문 1개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에 별표와 1번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취소하시려면 별표와 2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처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신한투자증권의 이동헌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신한의 이동헌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지상방산 이익률 관련이고요. 일회성을 반영해도 약간 낮은 것 같아서 성과급 규모라든지 아니면 다른 일회성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게 이제 뭐 연속적인지 올해에 대한 분위기도 혹시 가능하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지상방산 부문 요번에 4분기 영업이익률이 약간 낮아진 부분은 프로덕트 믹스 측면에서 내수 비중이 2% 증가하고 수출 비중이 2% 낮아진 부분이 제일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내수의 비중도 늘어났지만 그 늘어난 내수 비중 중에서도 또 수익률이 그 영업이익률이 약간 낮은 제품의 인도들이 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뭐 올해 같은 경우도 분기별로 사실 저희 인도하는 그 물량들에 따라서 사실 내수도 그렇고 수출도 그렇고 그 분기 믹스가 사실 달라질 건데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분기의 믹스는 사실 그 인도 일정들에 따라서 그다음에 어떤 특정 뭐 제품 내지 고객에 대한 인도 일정에 따라서 스윙이 좀 있는 편이지만 연간으로 보면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실적이 될 거다. 그건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성장하는 실적이 될 거다라는 부분을 저희 뭐 수주 잔고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다올투자증권의 최광식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저는 올해 실적에 좀 탑라인이 궁금합니다. 특히 지상방산만 좀 집중해서 질문 드리고요.
아마 작년에 2분기 정도에는 올해 20% 정도 탄탄히 성장 말씀 주셨는데 그 사이에 수급도 많았고 해서 변화가 있는지 하고 프로덕트 믹스 얘기 주셨으니까 아니다고 얘기 주셨지만 올해 폴란드 줄고 이집트, 호주 늘어나는 부분에서 수익성은 변화가 없을지 두 개 분기 연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상방산 매출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연결 기준으로도 말씀드리고 지상방산 그다음에 주로 해양방산 그러니까 하나오션이 주로 기여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칼럼만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모회사인 주하나도 발표를 했지만 저희가 2030년 정도까지 사실 인도할 수 있는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지상방산도 그렇고 저희 하나오션, 하나 시스템이 모두 그런데 저희가 시장에 제시드렸던 K거 연 평균 매출 성장률이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2030년까지 매년 20에서 25% 정도 증가할 거라고 이제 가이드를 드리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그 20에서 25% 매년 어떻게 보면 연평균으로 성장하는 그 성장률에 있어서 가장 큰 드라이버는 짐작하시듯이 지상방산 부분이랑 하나오션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익성 부분 물어보셨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내수랑 저희 수출의 올해 전체 믹스가 될 건데 전반적으로 수출 비중이 줄어들지는 않고 늘어나는 쪽일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출 내 믹스에 있어서도 폴란드 물량이 주장비가 이제 저희가 매출이 작년에 많이 인도해서 올해 초까지 인도하고 거의 주장비를 인도했지만은 부수 품목들이 또 폴란드에서 인도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양산 물량의 40에서 50% 정도 되는 상당히 많은 물량이 또 포함이 될 거고 호주도 올해부터 또 K9 공급을 시작하기 때문에 연간 수익성 측면에서도 작년과 비교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KB증권의 정동익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KB증권 정동익입니다. 그 폴란드 천무 EC3 계약 관련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기존에 완제품이 나가던 거 대비해서 현지에서 협력 생산하는 거고 또 아이템 자체도 이게 지금 발사대라든지 이렇게 장비 자체가 아니고 이게 지금 로켓 탄을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지금 계약 규모는 5.6조인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매출 인식은 5.6조로 우리가 다 하는 거로 봐도 되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수익성 측면에서 기존의 장비를 국내에서 만들어서 납품할 때 대비해가지고 높거나 낮아질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좀 너무 초기라서 저희가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 주셨듯이 발사대는 포함이 되지 않고 저희가 탄으로만 구성된 사업이고요. 매출 인식 측면에서는 저희가 51% 지분을 가지고 지배하는 JB 형태로 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 모두 저희 측에 이제 100% 연결해서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30년부터 2033년까지 이제 탄을 현지에서 생산해서 인도를 하게 되는데 그 수익성 측면에서는 사실 수익성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현지 원가 부분이 있는데 판매 가격은 사실 저희가 어느 정도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원가가 사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기존의 천무탄을 수출 시장에 판매해왔던 그런 수익성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일 걸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현재 질문을 요청하신 분은 없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에 별표와 1번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다올투자증권의 최광식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참모가 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저희 이제 언론 보도들 통해서 보고 있지만 유럽에 추가적으로 선물을 구매할 국가들에 대해서 좀 파이프라인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어디가 좀 더 빠르다 이런 부분도 혹시 힌트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다양한 아마 국가에서 그 문의를 받고 그 부분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단계들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언론들에 사실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그런 사실 질의응답 과정 중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아직 사실 수주를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대해서 사실 경쟁이 사실 대부분 다 있고 해서 진도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천무 수요를 보고 있는 지역들이 유럽의 저희 K9 기존 고객들의 지금 에스토니아랑 노르웨이가 이미 나왔습니다만 그런 지역들이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문의에 대해서 잘 더 대응할 수 있는, 왜냐하면 또 저희 K9을 사실 인도를 받아가면서 저희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그런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국가들도 당연히 대상이 될 거고요. 동유럽, 북유럽, 그다음에 중동 지역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충분히 저희가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향후에는 북미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IM증권의 변용진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IM증권 변용진입니다. 노르웨이 천무 관련해서 이 인도 일정이 공시상으로 2029년인데 이거는 계약상으로 그러면 한국에서 전량 생산인지 아니면 폴란드에서 공장에서 일부라도 인도가 될 수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9년부터 인도를 까지 2029년까지 인도할 계획이고요. 전량 한국에서 생산해가지고 수출할 계획입니다. 질문해 주실 분은 맥쿼리 증권의 손승우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맥쿼리 증권 손승우입니다. 이번 분기에 K9 2차 시행 계약 분량이 처음으로 인도가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152대 계약 중에서 6대는 K9 A1 버전, 나머지 146대가 K9 PL 버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나간 6대의 물량이 전량 K9 A1 버전이 맞는지, 그리고 K9 PL의 개발비는 손익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질문드립니다.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2차 실행 계약 6문 나간 부분 A1으로 6문 나간 부분이 많고요. A1이나 PL이나 사실 양산해서 개발해서 양산하는 게 크게 비용 차이가 나거나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PL을 저희가 인도하게 된다고 해서 개발비가 더 추가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다올투자증권의 최광식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연말에 스페인 자주포 보도가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우리나라 말고 외신에서. 그러다가 이제 제너럴 다이내믹이 유럽이 소송 걸어서 약간 발목 잡힌 느낌인데 이게 상반기 중에 기대할 수 있을지 질문드리고요. 더해서 또 같은 자주포니까 우리 폴란드 K9 3차도 기본 계약돼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연내에 좀 계약이 가능할는지를 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페인 자주포 사업 같은 경우는 스페인 국방부가 이제 자주포 현대화 계획에 따라 가지고 궤도용 차륜형 자주포 도입을 추진 중인 걸로 파악이 되고요. 지금 현지에서 인드라 얘기도 나오고 이런 절차랑 검토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 부분에서 결과물을 당연히 만들어내고 싶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보도자료나 공시를 통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9 이제 3차 실행 계약 EC3 관련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현지화 생산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고요. 현지화 생산에 대한 조건이 어느 정도 이제 협상이 마무리가 되면 이것도 올해 안에는 저희가 계약을 마무리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신한투자증권의 이동헌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질문 기회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쪽 질문이고요. 우주 질문인데요. 저희 에어로가 그룹사에서 스페이스허브 주축인데요.
올해 스페이스X 상장이나 우주 관심이 많으셔서 관련해서 올해 저희가 보는 주요 이벤트나 아니면 에어로가 우주 관련해서 강조하실 부분이 뭐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저희 별도 기준의 이제 우주항공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가장 큰 이벤트가 아시겠지만 금년 3분기에 예정되어 있는 누리호 5차 발사고요. 저희가 사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연결 기준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그리고 세트랙 아이까지 합쳐서 국내에서 유일한 사실 발사체부터 위성, 그다음 위성 서비스까지 토탈 스페이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룹이다,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주목을 해주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되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누리호 5차 발사 포함해서 여러 이제 진행 상황들이 있으면 시장과 계속 소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현재 질문을 요청하신 분은 없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에 별표와 1번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메리츠 증권의 이지호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메리츠증권 이조입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분기 폴란디안 K9과 천무 인도 대수를 봤을 때 사실 잘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출 매출이 좀 줄었다 보니까 폴란드 외 지역에 대한 이제 방산 수출 매출이 조금 감소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는지 한번 말씀 주시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떤 요인이 있는 건지, 내지는 다른 사업이 들어오면서 2026년에는 개선이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재작년 보시면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 3분기, 4분기 매출이 많이 집중돼 있었는데 저희가 1, 2, 3, 4분기에 계속 매출이 성장하는 추세는 작년에도 계속은 됐지만 저희가 상대적으로 분포가 좀 더 균일하게 각 분기별로 됐던 부분들이 4분기의 매출 차이일 것 같고요. 수출 같은 경우는 폴란드 K9 천무를 제외하고 이집트나 호주도 초도 이제 납품들이 반영이 일부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작년 4분기보다 올해 더 많이 반영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폴란드가 조금 줄어들지만 이집트, 호주가 더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올해 보실 수 있는 아마 수출 매출의 믹스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이 지금 두 분이 주셨는데요. 두 분 질문을 받고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용진 위원님, IM증권의 변용진 위원님, 그다음에 맥쿼리 증권 손승우 위원님 두 분 지금 질문 대기하고 계십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IM증권의 변용진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IM증권 변용진입니다. 방금 나왔던 질문에서 연계 질문하고 그냥 다른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연계 질문은 올해부터 이집트하고 호주 인도량이 본격화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분기나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어느 정도부터 본격화가 될지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원래 질문은 인도량 관련해서 25년을 계절성이 좀 감소가 되고 분기별로 좀 더 고르게 인도하려고 노력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쨌든 저희가 만들더라도 주문주가 가져가지 않으면은 저게 지금 할 수 없는 구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의 노력으로 어떻게 좀 커버가 되는 부분인지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26년에도 계절성이 좀 줄어들고 좀 고르게 실적을 예측을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출도 그렇고 내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상반기, 하반기를 대비했을 때 상저하고가 사실 24년도에도 그렇고 25년도에도 그렇고 26년도도 그런 부분들이 저희 업의 이제 계절성으로 예상이 되고요. 26년도 같은 경우는 25년도보다 저희가 좀 더 사실 이분하게 나올지 아니면 24년도와 같은 모양이 나올지는 사실 저희 많은 인도 수출권들의 이제 저희 고객들이 그 부분들을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랑도 좀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스케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저희가 지금 작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 건데 올해 1분기, 2분기 계속 실적 발표하면서 좀 더 가시성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소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맥쿼리 증권의 손승우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맥쿼리 증권 손승우입니다. MCS 사업 관련해서 업데이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스웨덴과는 기본 계약을 하고 1차 실행 계약을 체결을 하셨었는데 2차, 3차 등 추가적인 논의가 있으셨는지 혹은 타 유럽 국가와의 논의를 기대해봐도 될지 좀 가이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뉴스상 미국의 MCS 스마트 팩토리 공장 부지를 선정하신 것 같은데 2030년 매출 발생으로 여전히 타겟을 하시는지, 그리고 미국이 자주포 현대화 사업과 좀 연계되어서 강점이 될 수 있는지 좀 힌트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뭐 하나 준다고 하셨는데 사실 스웨덴, 미국 자주포, 미국 MCS, 뭐 기타 유럽 지역 MCS까지 다 커버를 해주셨는데요. 결국 저희 수주 파이프라인이랑 그다음에 MCS랑 자주포랑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MCS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웨덴에서 이제 좋은 물꼬를 뚫었다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이 산약 사업의 특성상 뭐 재고가 어느 정도 확보될 때까지 꾸준히 또 확보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스웨덴을 포함한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문의가 있다라고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저희 생산 능력을 가지고 대응할 계획이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27년 하반기부터 그 국내에서 MCS 저희가 2배 증설해서 증설되는 물량이 또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또 물량들을 가지고도 지금 저희 문의가 들어오는 그 MCS 수주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MCS 공장 설립 진행 사항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미국 내 뭐 탄약 사업 진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부지 선정을 위해 가지고 조건들을 지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미국 자주포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측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을 뭐 올해 7월에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은 저희가 뭐 7월에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미 현재 어느 정도 일정들이 뭐 꼭 7월은 아니더라도 나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뭐 언론에 저희가 했던 인터뷰들을 통해서도 좀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 일정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시성이 생기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시를 통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질문을 주신 분이 더 없으셔서 추가로 아마 더 분석하시다가 질문들이 떠오르시거나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저희 IR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5년 4분기 및 연간 실적 발표 기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